소비자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. 시공을 잘못해서 100% 하자다. 100에 1명, 1000에 1명은 사단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타일 가게 아저씨 타짱입니다. 자, 오늘은 폴리싱 하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폴리싱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에 1명, 1000에 1명은 사단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폴리싱 타일을 시공을 했을 때 소비자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. 시공을 잘못해서 100% 하자다. 자, 시공이 물론 잘못해서 하자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열에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하자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애초에 차단을 한다면은 이 하자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폴리싱 전문 시공자와 부자재 공장에다 문의해서 부자재를 하자가 안 나게 시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하자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영상을 아마 시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 폴리싱 타일을 시공을 하실 분이 계시다면은 이번 영상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왕이면 하자가 없고 안전한 폴리싱 타일을 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폴리싱 타일의 하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첫 번째는 기본 바탕면이 있겠죠. 기본 바탕면이라고 하면은 마루를 걷어내고 시멘트 바닥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 시멘트 바닥과 부자재의 접착에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부자재와 타일의 접착이 잘못돼서 하자가 날 수 있는 원인도 있습니다. 물론 이 외에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은 제가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초에 말씀드린 기본 바탕면과 부자재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폴리싱 시공하시는 분들 보면 바닥을 깨끗이 쓸거든요. 자, 깨끗이 쓸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. 미세한 먼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접착제가 시멘트와 접착이 덜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사용하는 게 몰다인 아니면은 멀티프라이머라는 제품으로 바닥에 도포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. 물론 한 번 할수록 좋고 두 번 할수록 좋겠죠. 1 내지 최소 2회 정도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기본 바탕면에서 타일 부자재와의 접착이 밀도가 높아지겠죠. 자, 이러면 하자를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생긴 거고요. 두 번째는 타일을 시공을 할 때 겉마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부자재, 이거는 뭐냐면은 타일을 시공을 하기 전에 압착을 쫙 발라놓고 여기부터 한 장씩 붙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뒤로 갈수록 이 공기층과 이 부자재가 만나기 때문에 겉의 표면이 조금씩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. 이래서 겉마름이 발생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폴리싱을 시공하는 사람들은 한 장 압착을 개고 덮고 한 장 압착을 개고 덮고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또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.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 시공자분들이 보면 저를 쌍 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하지만 과감없이 얘기하겠습니다. 자, 타일 뒷면의 배면 처리 작업입니다. 우리 기술자분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야. 이 배면 작업을 하면 얼마나 튼튼한지. 하지만 시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만큼 인건비도 더 들어가겠죠. 이래서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배면 처리 작업을 하면은 또 한 번 화자를 생길 확률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요. 네 번째, 그 다음 방법은 600각짜리 폴리싱 거실 바닥에 깔 때는 고무망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. 자, 혹시 이거 고무망치로 쓰는 분들 당연히 고무망치 쓰면 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, 물론 제 말이 100% 맞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배면 작업을 못할 바에는 타일을 딱 떨어뜨리고 나서 온몸을 이용해서 눌러주는 겁니다. 이 눌러서 타일의 갈가리에 있는 골을 무너뜨리면서 공기를 빼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. 물론 배면 처리 작업을 해가지고 고무망치로 튼튼히 붙여도 상관없겠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. 그 다음번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, 포쉐린 타일을 시공을 할 때에는 전용 부자재를 사용하는 겁니다. 일반 몰다인을 발라서 압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물론 그렇게 해서 하자가 안 나면 상관이 없습니다. 하지만 전용 부자재, 아덱스 거로 따지면 X18 라이트가 바닥 전용 부자재이기 때문에 X18 라이트 그 이상급을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왜냐면은 이 난방이 되는 부자재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. 난방용 드라이픽스나 아덱스의 X18 뭐를 쓰든 간에 난방이 되는 부자재를 사용하셔서 시공을 하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하자를 또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. 자, 이제 시공이 끝났어. 시공이 끝났으면 이제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.
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양생이 남아 있습니다. 폴리싱 타일을 까시고 최소 이틀, 길수록 좋아요. 이틀 내지 3일 있다가 밟는 것이 좋고요. 그 전에 밟으면은 타일 부자재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서 타일이 들뜰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2 내지 3일 정도 있다가 들어가서 밟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. 자, 그럼 2, 3일 있다 밟았어. 그럼 끝난 거냐? 아닙니다. 마지막에 하나가 또 남았어요. 자, 보일러. 물론 여름에 시공하시는 분들은 보일러 켤 일이 없겠지만은 겨울에 시공하시는 분들은 보일러를 최소 한 달 정도 있다가 켜는 것이 좋아요. 그래서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보일러를 한 달 있다 켜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 가급적이면 거실 폴리싱 타일은 보일러를 한 달 정도 안 켜도 문제가 없다. 이럴 때 시공하면은 하자율을 다시 한번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의 경우의 수를 조심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시공을 한다면은 절대로 5년, 10년, 20년 동안 타일은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. 여기에서 만약에 에폭시 줄눈까지 한다, 게임 끝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아무래도 이 비싼 타일을 시공하는 만큼 하자율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, 이렇게 완벽하게까지 다 원하면서 비용도 싸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자, 이제 우리 기술자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보면은 나도 알지, 그렇게 하면 안 떨어지는 거 알지, 하지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돈은 싸게 하고 싶고 일정은 빠듯하게 하고 싶고 이러면서 완벽한 시공을 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차라리 시간도 좀 넉넉하게 잡고 비용도 충분히 지불하셔가지고 하자 안 나게 완벽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폴리싱 타일 하자율을 현저히 거의 100%에 가깝게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타일가게 아저씨 타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